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low. Feel the power.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Ge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Step outside. 너무너무 춥지만 눈도 온 겨울이지만 이번 주도 저희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다시 한번 힘차게 보내보자고요. 첫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Touch the sky. Good morning energy.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라는 말이 저절로 실감나는 오늘 아침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더 두툼하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첫눈 내리면 너에게 아껴뒀던 고백을 할 거야. 수줍던 날의 선물 같아 하늘에 흩날리던 설레. Yes I will do. 이제 우리 37일째 네 걸음에 맞춰서 걸을 때 불어오는 달콤함에 두 볼이 물들어 후끈후끈 손난로 하트 눈빛 마시멜로 웃을 때 그려지는 반달 눈꼬리 취향 좋아해 너를 이렇게 너를 바라만 봐도 내 마음이 웃잖아. 빛나는 별들 전부 다 모아도 너만큼 예쁘지는 않을 거야. 지금 내 손 꼭 잡아. 찬바람 불어도 이 손 놓지 않을게. 난 너만 아끼며 너만 사랑해. 막차 시간 지나도록 앉아있던 정류장. 그 밤 빨간 목도리 너를 감싸줬잖아. 울컥했던 고민들 혼자 아파하지마. 언제나 네 편이 돼줄게. 지울 틈도 없어 네가 있으면 나는 계속 따뜻해. 폭설 내린데도 사다 줄 필요는 있게. 뭐라이어 캐리 틀어놓고 기분 내는 lovely 감성 파지마 필. 토닥토닥 발밀 소리 손끝 스칠 때면 찌릿. 좀 소리 들려온 세상이 눈꽃송이 포근하면 녹아버려. 좋아해 너를 이렇게 너를 바라만 봐도 내 마음이 웃잖아. 빛나는 별들 전부 다 모아도 너만큼 예쁘지는 않을 거야. 지금 내 손 꼭 잡아. 찬바람 불어도 이 손 놓지 않을게. 난 너만 아끼며 너만 사랑해. 마음에서 내려간 둘만의 약속들. 언제나 사랑하냐고 물을 때면 언제나 사랑한다고 꼭 대답해줘. 참겨울에 피어난 나의 품 내 품에 안겨줄래. 새하얀 숨결 이 거리마다 소복히 쌓여가는 우리 추억들. 살다가 모진 날들을 만나도 언제나 내가 옆에 있어줄게. 지금처럼 웃어줘. 고운 선물 한 방울 닿을 일 없을 거야. 난 너만 아끼며 너만 사랑해. 네, 써니사이드 MJ의 December Love Story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번 주에 첫눈 온 거 다들 보셨나요? 와, 갑자기 저는 천둥이 진짜 우르릉 쾅쾅 이렇게 치길래 거의 마치 진짜 영화 CG에 나오는 소리처럼 뭐야 이거? 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엄청 크게 와, 하늘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밖을 봤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 있죠? 왠지 모르게 그 드라마에서 극적인 장면이 나오거나
뭐 옛날에 많이 나왔던 흔한 레파토리 중에 하나, 뭐 어떤 영혼이 어떤 드라마 인물 한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 인물에게 급박한 상황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운명이 바뀌는 정말 극적인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표현할 때 왜 천둥 소리를 많이 넣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세상의 판이 뒤바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천둥 소리와 함께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자잘자잘하게 내리나 싶었더니만 눈송이가 아니라 거의 눈 덩어리가 그냥 안에서 창문으로 봤을 때도 그 눈의 크기가 굉장했거든요. 눈 덩어리로 막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리니까 정말 순식간에 온 세상이 하얘지는 현상을 목격했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또 첫눈, 또 1년 만에 보는 거라서 그런지 작년 첫눈은 사실 막 그렇게 생각이 막 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천둥과 함께 사르르 내리는 눈은 처음 겪어보는지라 정말 예뻤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실내에 있었으니까 더 예쁘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아시죠? 원래 비나 눈이나 이런 거는 실내에서 봐야 더 뭔가 감성적이고 예쁘고 그 분위기를 온전히 다 즐길 수 있는 듯한, 최소한 저는 그렇게 느낀답니다. 다행히 안에 실내에 있었어서 너무 예쁘게 바라봤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면 자그만 축구장? 풋살장? 이런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예약을 하는 시스템인가 봐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풋살도 하시고 축구도 하시는 거를 보기도 하고, 뭐 애기들, 청소년들의 뭐 축구 수업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와중에도 축구를 하고 계시는 거 있죠. 와. 사실 앞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눈보라였거든요. 진짜 저는 그거 보면서 겨울왕국에 엘사가 그 성을 찾아가는 굉장한 눈보라가 치고, 막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의 바람이 막 나를 향해서 맞바람 치고, 그러면서 막 레리코 노래가 나오는 그 장면처럼 진짜 어마어마한 눈이 내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레리코 노래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들은 축구를 하고 있다니, 와, 진짜 대단하다. 그 와중에 이제 그 축구장이 하얗게, 그 초록색 잔디가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이는데도, 와, 정말 그들의 열정, 식지 않는 열정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인가, 제가 한 SNS를 보면서 시를 한 편 발견을 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산울림의 김창완 씨 아시죠? 싱어송라이터자 배우로도 활동하시고 음악가로도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감성적이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김창완 씨가 시를 한 편 공개를 했어요. 제목은 첫눈이라는 시예요. 근데 너무 뭔가 예쁘고, 또 첫눈이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렇게 라디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만의 감성으로 느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낭독을 해볼게요. 첫눈, 김창완. 맞아, 꼭 저랬어. 희미하게 흩날리며 소리 없이 무게도 없었던 것 같아. 꼼짝 못하고 막고 있었지. 하얗게. 네가 보고 싶은 만큼 그만큼 쌓이더라. 까지였습니다. 굉장히 뭐 길지 않은 시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인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또 첫눈
온 그 다음날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눈이 아직 쌓여있는 와중에 요 시를 보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진짜 따라갈 수 없는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눈이라는 게 사실 내리는 게 눈 덩어리라고는 하지만 그 눈 덩어리가 덮을 우리의 바닥들, 흙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넓어요.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이 온 바닥을,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려면 사실 정말 많은 눈송이, 눈 덩어리라고 해도 정말 많은 눈 덩어리가 필요할 텐데 그 눈들이 어느덧 정말 흩날리듯 내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덧 한 층, 두 층 쌓여가지고 정말 하얗게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는 것 보면은 이게 사람을 하듯 아니면 뭐 그리워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사람이든 일이든 내가 지향하든 바든 아니면 내 꿈이든 여러 개를 이제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한 번밖에 생각 안 했는데 그 생각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눈 쌓이듯이 갑자기 어느새 눈 떠보니 정신 차려보니 하얗게 쌓여있는 그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글로 옮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시가 와닿으셨다면은 한 번쯤 뭐 인터넷에 쳐도 아니면 SNS에 쳐도 바로 보이는 시니까 한번 충만하게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내 생각으로만 담고 있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이렇게 짧은 글로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옮겨 적는 거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언젠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또 그러한 꿈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고 겨울이 온 게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잊지 않을 우리가 뭔가 이맘때쯤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죠. 뭐 송년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연말 기념 회식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년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연말 기념 얘들아 한번 모이자 하는 그런 친목 다짐의 자리일 수도 있는데 또 이 겨울철에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한 번쯤은 겨울의 맛을 찾으러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름 바짝 올라온 방어나 아니면 곱창, 뜨끈한 곱창과 곱창 전골 혹은 또 한국인들에게 빠질 수 없는 삼겹살집 뭐 이런 친구들을 찾으러 가는 것 같은데 또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 생각을 해보면 다들 좀 기름졌어요. 다들 좀 기름진 음식들인데 제가 어떤 한 기사를 봤어요. 제 생각과 다름없이 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더라고요. 이런 기름진 음식들을. 근데 몇 년 전부터 한 회사원이 말을 해요. 왠지 모르게 이 기름진 음식들과 함께 술을 곁들이니 배탈이 좀 자주 찾아오는 것 같더라 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 내용은 즉슨 이 회사원 김모 씨가요. 이제 회식 메뉴, 연말마다 고르는 회식 메뉴를 항상 뭐 고르다 고민하다 돌고 돌아 참치회 이런 회 종류, 날 것의 종류를 고르게 된다고 해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요, 이런 회를 먹은 날이면 어김없이 화장실 이슈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것도 약간 건강하지 않은 화장실 이슈들 있죠.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이렇게 기름진 음식에 송년회나 신년회나 연말 기념 뭔가 만남의 자리 하면 또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게 뭐 반주던 아니면 뭐 더 딥한 장시간 이어지는 주류던
어쨌든 이렇게 술이 좀 곁들여지니까 왠지 모르게 배가 개슬슬 아프시더래요. 뭐 우리 겨울에 많이 먹는 회라고 하면은 방어도 있겠고 참치회, 막 참치 대뱃살 이런 거 있죠. 기름진 부위들. 그런 기름진 부위들에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한 번쯤은 꼭 찍어 먹는 장, 참기름장 있지 않습니까? 참기름장 듬뿍 찍어가지고 김에다 올려가지고 입안에다가 탁 넣고 아 너무 맛있다 하고 이제 이 안주를 먹었으니 소주 한 번 넘겨주면 아 이야말로 행복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회식 자리에서 느끼시는 거죠. 그러고 이제 또 횟집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또 튀김류도 나오고 또 뜨끈한 콘치즈, 마요네즈 듬뿍 버무린 콘치즈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걸 이제 곁들이면서 나의 연말을 즐기신 거죠. 이렇게 추위에 떨다가 이런 회식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뜨끈하게 몸도 지지고 또 술도 먹었겠다. 살짝 몸에 열기가 올라오는 그 와중에 술자리가 끝나고 딱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춥잖아요. 갑자기 찬바람이 막 옷깃을 스치고 내 살 안으로 파고들고. 근데 그때 느끼는 거죠. 뭔가 배가 이상하다. 나 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거는 지금 당장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다. 라는 이제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공 화장실을 급하게 찾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문제는 계속 몇 번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사에 이 김씨, 회사원 김씨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요. 겨울철에 요런 낭패를 겪는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요. 장염이나 기능성 장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요. 연중에 12월과 1월, 정말 겨울의 피크 타임인 거죠. 그때 평소보다 약 15%에서 20%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정말 많은 수치인 거죠. 요런 게 뭐 노로바이러스나 요런 겨울철 바이러스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고지방 안주, 과음, 추운 날씨, 요 세 박자가 빚는 생리학적 부조화 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겨울 하니까, 겨울에 먹어야지, 회. 겨울 추운 건 당연한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배탈이 나면, 뭔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이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생리학적 부조화의 탓으로 배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주 내 몸속과 몸 바깥과 이 환경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물론 이 식당의 위생 상태 혹은 음식 자체,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탓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말연시 소화기 내과를 찾는 특히나 중년 남성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요 현상은요. 회식 증후군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회식 후에 갑작스러운 화장실 이슈, 그리고 진짜 원인으로 여겨지는 음식 자체가 아닌 그릇된 먹는 방식, 그리고 폭주 등이 꼽힌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김 씨의 사연 중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름 폭탄이죠. 막 참치 대뱃살, 방어 이런 거에 거기다가 참기름까지 찍어 먹는 행위. 이거는 장이 감당할 수 있는 지방 소화의 한계를 넘는다고 해요. 그야말로 기름 폭탄. 내 몸 안에 집어넣는 기름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맛있는 참치 뱃살이요, 여러분. 지방 함량이 약 30%나 된다고 해요. 정말 고지방 식품인 거죠. 이 고지방 식품은요, 삼겹살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지방 무려 100%인 참기름을 소스로 듬뿍 찍어 먹으면
그냥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름 폭탄을 우리 몸 안에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여러분, 이 섭취된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간과 담낭에서 담즙산을 분비한다고 해요. 이 담즙산이라는 거는 지방을 잘게 쪼개어서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하도록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지방을 잘 분해하도록 도와주는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양의 지방, 특히나 고지방을 섭취하면요. 인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더 빨리 소화시키고 더 잘 소화시켜야 하니까 더 많은 담즙산을 쏟아내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소화 과정에서는요, 분비된 담즙산의 약 95%는 소장 끝부분인 회장, 소장 끝부분을 우리가 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장에서 재흡수돼서 이 담즙산이 다시 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섭취하는 지방의 양이 너무 많고 이 소화 흡수 능력을 초과하거나 그리고 또 여기다가 아까 뭘 먹었습니까?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았습니까? 이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소장 점막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도하게 분비된 이 담즙산이 소장에서 다 흡수돼서 다시 간으로 돌아가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다 흡수되지 못하고 곧바로 대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담즙산성 설사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겨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름진 음식, 거기다가 만약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소장의 역할을 좀 방해하고 거기다가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찬바람 쐬고 갑자기 이 겨울철 기온에 맞닥뜨리면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설사 환자의 약 30%가요, 정말 많은 거죠. 여기 약 3분의 1가량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이 담즙산 흡수 장애로 설사를 겪는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들 중에, 증상들 중에, 예를 들어서 술 마신 다음 날에 막 화장실을 갔는데 기름기가 둥둥 뜨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항문이 화끈거리는 통증, 이런 통증을 느끼신 분들은 바로 이 산성 담즙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성 담즙산 때문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이제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 담즙산이 대장까지 왔다는 거고 이 담즙산이 소장에서 흘러내려왔다는 거고 소장에서 원래는 소장 끝부분에서 간으로 되돌아가야 할 게 되돌아가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겠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해서 화장실 이슈가 생겨버리는 거죠. 특히나 고지방 안주에 마시는 술은 정말 계속 말씀을 드리다시피 최악으로 몰고 가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소주나 이런 알코올 등은 췌장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지방 분해 효소인 리파제 분비 능력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영양소 흡수도 방해하고 분해하지 못한 정말 많은 지방의 양이 그대로 대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대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배출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지방이 내 몸 안에 흡수가 안 됐다는데 살도 안 찌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이게 다가 아니겠죠. 대장으로 넘어온 지방 성분이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급격히 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를 만들고 담즙산과 섞여서 계속해서 설사 증상을 가속화하는 거죠. 이런 거는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고서 발생하는 화장실 이슈가 아닌 이런 지방변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묽고 기름기가 둥둥 뜨고 나쁜 냄새를 더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이어진다고 하면은 알코올과 동반한 소화 불량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 회식 자리, 뭐 제 주변에도 이제 들려와요. 연말 뭐 기념 회식, 연말 뭐 송년회, 신년회, 뭐 친목 다짐회, 연말 기념 친구 모임들,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제 귀에는 들려오는데, 그러면 정말 거의 대부분 진짜 많은 양의 모임들이 이런 횟집, 기름진 음식, 회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뭐 삼겹살, 곱창 이런 거 다 기름진 음식들 많이 찾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기름진 음식을 좀 덜 먹고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의 양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제 12월의 초인 만큼 미리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예방을 하실 테니까요. 또 이 소화불량, 또 중년 남성의 수치가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회식이 정말 많은 나이대일 뿐더러 또 그만큼 소화의 능력이 좀 떨어져 있는데 많은 양의 지방과 알코올을 섭취하면 그게 또 탈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더 신경 써가지고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 어떻게 참아요? 또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참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뭐 참기름장 대신 다른 장을 좀 찍어 드시거나 물을 함께 좀 많이 섭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기분 좋게 나갔다가 배탈 나서 들어오면 기분 안 좋고 또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내가 처리해야 되는 만약에 사람이다 하면은 또 이 한 약속 때문에 배탈 나서 다른 약속 못 나가면 좀 속상하잖아요. 또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좀 줄여서 적당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회 같은 경우에도 기름이 많이 안 올라온 부위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적절히 섞어 가시면서 마셔주시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술 마시는 속도와 수분 섭취 정말 중요하고 또 지방과 함께 마셔주는 물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장 점막 그리고 췌장의 손상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주 한 잔 드시면 물도 함께 좀 같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약간 술자리가 끝날 때쯤 따끈한 국물 땡기시는 분들, 매운탕이나 뭐 라면 이런 자극적인 국물보다는 살짝 슴슴한 누룽지나 지리탕, 뭐 따뜻한 차 요런 거 마셔주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요. 속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번 연말, 올해 연말은 좀 더 자극적인 음식 대신에 살짝 술을 마셨으면은 살짝 슴슴한 걸로 내 속을 달래주거나 기름진 안주가 있다면, 기름진 음식이 있다면 찍어 먹는 장만큼이라도 조금 지방을 줄여주는 쪽을 선택하면 더 건강한 연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또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야겠죠?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그 사이의 곡은요, 살짝 이 찬바람과 어울리는 가수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유리 씨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시길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보고 있는지. 당신은 누구시길래 왜 나를 그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봐주는지.
네, 총 2곡 듣고 오셨습니다. 최유리 씨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어서 아바맥스의 원 위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대로 우리의 이 연말회? 송년회 물론 가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 거예요. 송년회와 신년회 기념해서 함께 회식하고 이런 게 너무 많으실 것 이런 이슈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요대로 이 주제를 넘어가기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아까는 이제, 기름진 음식과 그리고 알코올이 얼마나 우리 내장에, 소화에 안 좋은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왜 도대체 이 추운 바람, 찬기가 좋지 않은지는, 슬쩍 넘어갔었는데 요거까지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원 김 씨가 열심히 참치 대뱃살에 참기름장을 찍어 먹고 너무 맛있다 하면서 술 한 잔 기울이고 열심히 먹고 회식 자리가 끝나고 나왔더니만 나를 맞이하는 건 굉장히 찬 기운의 겨울. 찬바람, 내 옷깃을 스쳐가면서 하다못해 내 살갗을 아릿하게 찌르는 그런 느낌까지 받은 이후에 복통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찬바람이 복통과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복통은요, 겨울철의 한랭 자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따뜻한 실내에서 술을 마실 때는 혈관이 확장되고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의 장이 굉장히 이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 우리 따뜻한 실내의 온도뿐만 아니라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뭔가 이 몸이 살짝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제 우리의 장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봐도 무방한데 밖으로 나와서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찬바람을 맞으면요.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막 되겠죠. 왜냐면 실내에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막 우세해가지고 혈관들을 이완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밖에 딱 나오자마자 갑자기 교감신경이 저리 비켜. 이제 내 차례야. 하고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반대의 작용을 하겠죠. 혈관을 수축을 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말초혈관, 내장혈관 등을 수축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게 피가 가는 통로가 막 커져 있다가 갑자기 작아지면 혈류량이, 우리 몸 안에서 움직이는 혈류량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장이 비정상적인 경련을 일으킵니다. 비정상적인 수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정상적인 수축 및 경련을 일으키게 되면은 의학적으로는 이거를 한랭 스트레스에 의한 위장관 운동 항진이라고 부릅니다. 알코올과 담즙산으로 정말 예민해진 우리의 장이 찬 공기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주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켜서 급작스러운 화장실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죠. 곱창, 삼겹살, 참치회 이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름진 음식들 우리 많잖아요. 그런 게 보통 다수가 갈 수 있는 식당 자리라서 또 그렇게 찾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기름진 음식에 적용됩니다. 포화 지방 덩어리인 소곱창, 대창 뭐 요런 친구들은 더 구워서 먹을 때 고소한 기름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고 이 경우에는 동물성 지방에다가 식물성 지방까지 더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급격하게 이 담즙산을 대장까지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조심해서 적당량 먹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 횟집 가면은 싸먹으라고 김 주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씨도, 이 회사원 김씨도 참치 대뱃살을 김에다가 싸가지고 제가 참기름장에 찍어서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김이 평소에는 너무너무 좋죠. 식이섬유 풍부하고 칼로리도 얼마 안 하고 너무 좋지만 이렇게 화장실 이슈가 아주 임박한 급박한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장 운동을 촉진을 하는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배변 속도를 가속화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횟집의 단골 메뉴 콘치즈. 콘치즈도요. 아까 마요네즈 듬뿍 버무렸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요네즈 뭡니까? 지방이잖아요. 거기다가 콘치즈,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뭐가 올려져 있죠? 아주 치즈. 너무 맛있지만 이 치즈는 유당입니다. 불용성, 녹지 않는 식이섬유, 지방, 유당, 결합된 식품. 와, 굉장히 이거는 장에 폭탄을 투여하는 것과 비슷한, 특히나 이제 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지 않은 음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회 종류,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또 그 음식이 주는 낙이 얼마나 큽니까?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우리가 좀 최소한으로 기름을 섭취해보자. 최소한으로 알코올을 섭취해보자.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 기름장 대신 다른 소스를 찍어 먹는 것도 정말 괜찮겠죠? 그냥 무턱대고 기름장. 난 기름장이 제일 맛있어. 기름장이 최고지 하면서 기름장에 그냥 찍어 먹는 습관을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살짝 간장이나 아니면 와사비 곁들여가지고 뭐 소금만 살짝 찍어 먹거나 이렇게 간소화 시켜주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간장 같은 경우는요, 짭짤하잖아요. 짭짤한 건 지방 섭취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고추냉이, 와사비 같은 경우에는요, 살균 효과도 냅니다. 요런 소스는요, 오히려 과도한 담즙산의 분비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김 대신에 우리 쌈채소들 있잖아요. 상추나 깻잎. 이런 쌈채소들은요, 지방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는 거는 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기나 회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입 먹을 때 정성 들여서 쌈 하나 싸가지고 먹어주시면 포만감도 높이고 지방의 흡수량도 낮추고 우리의 속이 조금 안정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냥 막 참기름짝 듬뿍 찍어가지고 회만 막 확 먹는 거 아니라 쌈채소에다가 뭐 이왕이면 와사비, 간장 이런 거 좀 섞어가지고 같이 회 찍어 드시고 하시면은 훨씬 더 건강한 연말 회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우리 노래 듣기 전에도 말씀드렸듯 알코올 또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또 연말 회식 마시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아니면 이 자리의 분위기 또 안 마시던 분들도 연말이니까 한 잔 기울여 볼까 하시는 분들 오히려 안 먹다가 먹으면 더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물도 꼭 함께 섭취해 주시고 과음보다는 적당한 음주로 연말을 즐겨주시면 훨씬 행복한 연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체온 유지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가자면요. 우리가 이제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또 회식 언제 끝납니까? 아주 깜깜한 밤에 끝나지 않습니까? 보통 저녁에 회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나올 때 이 쌀쌀한 밤, 쌀쌀한 날씨를 생각해서 반드시 옷을 제대로 잘 챙겨서 입으시고 옷깃도 여미고 목도리 이런 말단 부분들 있잖아요. 손끝, 장갑, 그리고 신발도 좀 따뜻한 양말 같은 걸로 보온을 좀 해주시면서 다니셔야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만 막아도요, 자율신경계의 교란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이 싸움을 막는 것만으로도요, 급성 복통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진짜 이 설사, 이런 화장실 이슈는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독소나 과잉 영양분을 밖으로 배출하려는 일종의 우리 몸의, 그야말로 우리 몸의 건강을 좀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최대한 예방을 해주는 게 좋을 테니까요. 기름진 음식들 조금만 줄여서 드셔주시고, 안 먹을 순 없으니까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같이 먹는 음식의 조화가 중요하니까 기름장 대신 좀 기름이 덜 진 장들, 그리고 쌈채소, 야채들 활용하면서 조금 더 편안한 속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온 차이가 실내와 실외가 급격한 요즘 같은 추운 겨울 보온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은 우리가 나 어제 왜 그렇게 먹었지? 안주가 잘못된 거였을까? 회식 역시 너무 싫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까지 막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건강한 연말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엑소의 첫눈.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희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자만 시계를 되돌려 1년 전으로 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린 달라졌을까. 이 바보 같은 소리지. 그래도 만약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바보 같은 난 아무 말 못해. 말해줘 Merry Merry Christmas. 안녕 잘 지내는 거지. 내리면 멍든 가슴이 모두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미안해 잘해주지 못해. 후회만 가득한
Christmas. 네, 엑소의 첫눈 듣고 오셨습니다. 또 첫눈이 왔으니까 오늘은 아니지만 이런 노래 한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올해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은 또 그런 날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1년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걸 했으며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뭐 거창한 계획도 세우고 자잘한 계획도 세우고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성격이 저는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약간 올해 또 다른 나를 만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달까요? 가장 큰 변화는 그거 같습니다. 옛날에는 밖에 나가는 거 정말 좋아하고 이제 조금의 시간이 나도 카페 가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친구들도 종종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연말, 그러니까 이제 한 상반기 넘어서 한 여름 지나고서부터는 특히나 더 집이 너무 좋고 혼자만의 이 여유를 부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카페를 뭐 종종 아직도 가긴 하지만 집에서 내 약간 온전히 나만 있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아졌다 할까요? 그러면서 뭐 다양한 일의 생산성도 올라가는 뭐 장점도 있었지만 친구들을 자주 못 보는 그런 단점도 뭐 있었죠. 근데 뭐 여러모로 일도 많이 하고 뭐 여러모로 일하면서도 친구들 만나고 이럴 때도 많으니까 그러한 사소한 일상의 변화들이 저에게는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있으면 더 바빠서 싫었어요. 왜냐면 막 집안일하고 갑자기 막 여기 청소하고 저기 청소하고 이런 성격인데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이니까 전 자꾸 밖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밖을 나가야 집 안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나는 뭔가 또 다른 출근을 하는 것처럼 바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마저 좀 즐거워졌다 할까요? 옛날엔 그게 진짜 피곤했어요. 그래서 자꾸 밖을 나갔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그냥 그게 내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그 과정마저 너무 행복한 건지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내 온전한 공간에서 나 혼자만의 이런 공기를 느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거를 올해 좀 느낀 것 같아요. 조금 나이를 먹은 걸까요? 네, 그래서 나 혼자만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렇게 좀 뭐랄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많이 생긴 탓에 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시간도 많아졌던 것 같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한번 우리의 이제 연말, 정말 찐 연말, 12월의 마지막 날이겠죠? 너무 운 좋게도 우리 라디오가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날 한 번 더 뭔가 올해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후회되는 것도 있고 즐거웠던 것도 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정말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1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나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도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뭐 그러지 않았어도 내년에 더 행복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일단 이번 주 한 주도 잘 살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how.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morning doors. Good morning,